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다, 침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익형 부동산도 지금 살 때가 아닐까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신문 방송에 연일 나오는 부동산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중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한번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 투자의 트렌드가 이제 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보다 상당히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살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사는 부동산이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의 미래가치, 주변의 변화, 아니면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즉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5년 뒤에 가서 고민해도 10년 뒤에 가서 고민해도 똑같은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직접 발품을 팔아보고 알아보고 바로 지금이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 부동산에 싸게 사는 방법, 좀 더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가격이 딱 정찰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집주인과의 어떤 협상이라고 할까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은 당장은 좋은데 과연 앞으로 미래에도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괜찮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즉 은퇴를 앞둔 세대, 55년에서 63년도 사이에 태어났던 이분들의 은퇴가 가까워왔고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즈음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은퇴를 한 이후의 삶이 상당히 길어졌죠. 즉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7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700만 명인데 이 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주택연금이라든지 즉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품들과 이 수익형 부동산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면 매달 얼마씩 정해진 데는 돈을 준다는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100만 원씩 나오면 내 생활이 되지만 30년 뒤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돈의 가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나중에는 300만 원을 가져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월세 역시 물가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는 분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고 계속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 반대 부분, 월세를 내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즉 월세 수요를 한번 살펴본다면 1, 2인 가구가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가구 수의 한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나 이 서울 핵심권 내지는 광역도시에 있는 핵심권에는 월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 역시 적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임대 수요도 꾸준히 지속될 거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역시 꾸준히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지금이고 앞으로의 인기도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도 꾸준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것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 정확한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곳,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 또 하나는 임대 수요가 계속 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2030년, 2018년, 2018년에는 생산 인구 아니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를 정점을 찍고 그 이후는 준다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꾸준히 임대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 광역시에도 유망 지역이 각자 다 한 군데씩은 있고 서울에도 물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안전한 지역, 물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지역 중에 한 곳을 꼽는다면 강남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강남은 지금도 하루에 70만 명 이상의 유입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하루에 70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42만 명 정도가 이 강남 쪽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하철이 우리 집 앞에 놓인다 했을 때 그 지하철이 내가 사는 동네보다 더 안 좋은 동네로 연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 집값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과연 오를까요? 그런데 강남에 놓여있는 수많은 6개 정도 되는 노선 중에 그 노선이 이어지는 지역의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 주변은 항상 발전을 했고요. 그것만 봐도 강남은 현재의 인구유입도 많고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얘기를 가지고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도 많은 지하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지하철이 들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강남과 연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더 크게 우리가 살펴보면 지방권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 길이 놓였느냐, 이동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서울 지역은 강남과의 접근성,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강남을 횡단하는 7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표가 났을 때마다 연결되는 그런 지역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지역은 지금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인구 유입이 더 많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지역이 유망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자금이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인 강남 지역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됐나요?